나온 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전국에 세계에서 이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좀 독특하죠. 금용필입니다. 한번 기억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많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자, 뭐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고 저를 찾아오시면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구글에도 있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의 혁신창업성장학과에 학과장을 하고 있고요. 창업 분야에서는 저는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멘토를 하고 있고요. KICT 멘토링센터의 CEO 멘토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창업 분야는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또 빠져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면 창업 아이템이 다양하게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융합적인 요소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미래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인해서 또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아이템 개발하는데 좋은 또 창의적 요소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10년 후 미래를 또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페이지를 올렸습니다. 또 하나를 올렸습니다. 1492년도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1492년도. 갑자기 부르니까 모르죠. 왜?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지식이 많습니다. 이 많은 지식을 머리에 두기는 어렵죠. 그래서 갑자기 1492년도를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기 어려워요. 왜? 1492년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많은 강의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한된 지식을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면은 먹혀요. 왜? 안 듣던 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강의를 지식과 정보들은 어디 있어요? 서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1492를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이 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누구죠? 네,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에게 상당 기간 동안 설득해서 지구는 둥겁니다. 그래서 인도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다가 낭떠러지 있는 바다가 아니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아니고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다. 인도 가자고 설득을 해서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배가 출발하죠. 그래서 약 2달 반 만에 인도를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간 거죠. 실제 따지면 미 대륙 쪽인데 쿠바죠. 쿠바의 IT 공화국, 현재 IT 공화국에 도착해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창업에서 콜럼버스를 많이 얘기하냐면은 콜럼버스는 어떻게 해요? 혁신적 사고, 창의적 발상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고 또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고 또 콜럼버스가 태어난 거는 뭐 이탈리아라고 얘기하지만 스페인을 세계 최강의 무적 함대로 만든 그런 위인이기 때문에 또 이분을 또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콜럼버스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1492년도에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냐? 평상시에 1492에 연도에 관심이 없었. 콜럼버스는 관심이 있었는데 연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에게 이렇게 지구를 돌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진들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또 1492년도 이후 500년 뒤에는 또 그러면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과 독대하고 미 대륙을 갖는 이 콜럼버스가 활동했던 나라 스페인에서는 1492년 이후 500년 뒤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1992년도입니다. 또 그러니까 황당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왜? 연도에 그렇게 외우지 않고 또 시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92-4년 전에는 한국의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1992-4년을 빼면은 1988년도에 한국의 사건은, 예, 올림픽이죠. 올림픽은 4년마다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4를 냈으니까 다시 플러스 4를 하면은 1992년도가 되죠. 1992년도에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페인의 올림픽이 이뤄진 한 경기장은 어디냐 하면은, 알고 있는 분 계시는가요? 그 경기장이 여기입니다. 바로 셀로나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이 콜럼부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을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든 그 500년만 뒤에 스페인에서 다시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적인 올림픽이 벌어진 거죠. 이때 또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스페인의 고향을 둔 스페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지금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폰을 이용해서 찾는 것도 좋은, 여러분들 습성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지식은 외우지 못한다. 어딨나? 서버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찾으셨는가요? 사마란치 올림픽 조직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500년 만에 스페인은 두 가지 큰 사건을 세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분이 또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가 이 경기장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참 우리나라는 또 재밌는 역사를 잘 만들죠. 자, 생뚱맞게 1492를 얘기하고 또 찾아라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모든 정보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찾고 잘 융합하고 이런 사람이 이기더라. 것들을 제가 수업에서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교육열은 높은데 꼭 한 나라가 눈에 거슬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은 이 이스라엘이죠. 화면에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IQ가 5가 낮대요. 그런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화학자, 모든 노벨 관계된 상들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또 세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만들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연구소가 이 나라에 다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경상북도만한 땅덩어리입니다. 땅이 적어요. 그 땅덩어리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200에서 500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많이 산지되어 있죠. 유럽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에서 어떤 데는 500만을 얘기합니다. 그 인구가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마르크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것들 지크버그 다양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이 학자, 경제학자, 그 다음에 물리, 문학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에게 또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시간을 소개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차이 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딱 하나가 차이 납니다. 자, 초등학교에 애들이 학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오면은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느니 아니면 친구가 싸우지 않았나? 선생님에게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묻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묻지 않는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초등학생 한 명이 집에 오면은 엄마는 오늘 학교에 뭐가 변화가 있었니? 물으면은 애가
예, 운동장에 심은 나무를 운동장 뒤에 옮겨 심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 그 나무가 뭘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두고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뭘까? 이렇게 해서 생물 도감을 뒤져서 엄마하고 애하고 생물 도감을 뒤져서 찾아봅니다. 아, 이 나무가 버드나무구나. 예컨대 버드나무를 알았다면 이 버드나무에 대해서 왜 옮겨 심었나에 대해서 또 궁금하죠. 그래서 옮겨 심은 것에 대해서 또 찾습니다. 찾다 보면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정보를 못 찾으면 그걸 들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다시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쉬우면은 뭐 가르쳐 주겠죠. 모르면은 그 내용을 담당 선생님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1년에 365일을 계속 수업에서 또 학교에서 집에서 계속 어떻게 탐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은 음악 관련된 선생님을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미술을 잘하면 미술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추천서는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은 얘는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추천서 써주면은 얘는 미술 관련된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원해서, 아빠가 원해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 돈이 잘 된다, 어떤 것이 전망이 밝다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많은 시간 동안 엄마와 토의했던 거, 선생님과 토의했던 거,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면서 뭔가를 어떻게 해요?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융합적인 요소를 찾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는 그런 강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평균 IQ가 5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는 대단한 학자들이 나온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의 땅을 볼 때 잘 찾기 어렵죠. 저 구석에 있어요. 상당히 작은 나라죠. 요만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죠. 경상북도만한 땅덩어리에 이렇게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느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를 요약해 보면 왜 이스라엘이 잘 되느냐?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평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또 부모님이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뭔가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어떤 영어, 수학에 어떤 집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애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모들 같이 수업이 끝나고 수업 중에 부모들끼리 모여서 우리 애를 어느 학원에 보냈느니 토의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우리 애는 어떤 것들로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 어떤 것들로 해서 문제점을 찾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죠. 이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많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IQ가 낮았지만 많은 융합적인 요소, 또 새로운 것들 찾는 것들,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창업하는 사람이 또 창업 아이템을 찾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또 환경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좀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또 창의적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나왔죠. 이분이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제가 내 몸 뒤쪽으로 약간 보이는데 클라우스 슈밥이란 학자죠.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고 난 이후부터 세계적으로는 누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시대적 흐름이 4차까지 왔으니까요. 또 5차가 또 올 거예요. 4차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AI, VR, 자율주행, 나노 뭐 이런 것들 다 융합적인 게 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을 하나로 함축한다면은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더 간단하게 더 함축하면은 초지능, 인공지능 같은 초지능 그리고 초스피드, 초스피드와 초지능이
왜? 지능이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스피드, 초연결성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5G 상태에서 최소한의 5G 상태의 속도가 돼야 인공지능끼리 서로 교류가 하고 네트워크가 돼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다 복합적인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분이 얘기를 했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 정도는 그냥 참고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재밌는 것들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애 머리를 감기는데 애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점은 뭐죠? 물이 눈에 들어가는 것,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겠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커브 하나로 해결했죠. 자, 요건 뭡니까? 양팔을 균일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양팔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이죠.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면 종류를 먹을 때 그냥 일자보다는 휘어지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잘 미끄러지지 않더라. 어른보다 어린이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먹을 수 있죠. 자, 요거는 레몬을 어떻게 해요? 착즙기 같은 것들 위에 꽂아서 바로 레몬즙을 낼 수 있는 100% 레몬즙을 음식에 뿌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보면 간단하죠. 자, 요건 또 뭘까요? 요건 또 우유병이죠. 뭐 약병을 받대고요, 우유병을 받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울여두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주부입니다. 주부가 애기에게 약을 먹이는데 이렇게 세워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마시고 땅에 놓고 시시를 보고 또 조금 마시고 시시를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시는 기울어지는 가운데서 시시를 기울어지게 놓으니까 바로 시시가 표시되더라. 눈금 하나로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부자의 반열에 오른 독일의 주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삼계탕이죠. 자, 먹고 싶은 삼계탕인데 요 삼계탕은 우리가 복날에 가장 많이 팔리죠. 옛날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복날에 삼계탕 집에 가면은 30분 정도 있으면 나옵니다. 빠르면 25분, 30분 지나야 돼요. 왜? 삼계탕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보니까 삼계탕이 5분, 10분 내로 나오죠. 빨리 나오죠. 이걸 누가 했냐면은 대구에 칠성시장에 있는 한 젊은 친구가 삼계탕 재료를 팔면서 삼계탕 집에 배달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삼계탕을 가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착안한 게 삼계탕 소스들을 전부 다 갈아서 육수를 만든 거죠. 그 육수를 팝니다. 그럼 어떻게 삼계탕 넣고 나머지 소스 넣고 끓이니까 5분, 10분 만에 삼계탕이 나오더라. 그래서 복날에 정입 때 사이클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식당에 사이클이 돌더라. 그래서 매출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식당에 가도 다 이런 방식이죠. 옛날에는 다 새로 넣어서 푹 이렇게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익히는 시간을 먼저 익혀가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소스를 만들어서 바로 넣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 거죠. 시간의 문제점 해결하고 손님이 하루에 한 사이클 돌을 수 있는 것들을 세 사이클 돌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죠. 자, 이 자라가 또 나온 아이템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라는 어떤 제품일까요? 제가 자꾸 그 스페인 쪽을 얘기했는데 이 자라도 스페인에 있습니다. 자라는 지금까지 스페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런던 이런 데서 세계적인 명품들이 나왔죠.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자라에서는. 뭘 찾았냐면 간단해요.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팔자. 자라는 매장 옆에 공장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유행을 줄이자.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옷을 만들려면 6개월 전에 최소 6개월, 1년 전에 디자인을 생각하고 유행을 생각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 핀트를 맞추면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버려야 되죠. 왜? 유행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자라는 어떻게 해요? 한 달 이내에 옷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을
바꾸면서 창조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잘합니다. 간단하죠? 하나의 생각을 바꾸니까 대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더라. 그죠? 자, 이분은 제가 대구를 얘기했는데, 이분은 또 대구에 또 우리 찜닭 하시는 분인데, 5년 만에 지금 75개의 매장을 오픈했어요. 이분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찜닭의 가격대를 학생이 4명 있어 또는 3명 있어 먹을 때 지금 일반 식당보다 싸다. 무슨 얘기냐? 된장찌개보다 가격을 낮춰놨어요. n분의 1로 먹을 때. 그렇지만 된장찌개 먹을래? 찜닭을 먹을래? 같은 가격보다 더 싼데 찜닭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놨어요. 또 두 번째는 빨리 찜닭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를 액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빨리 공급해서 들어오면은 딱 7분 만에 메뉴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빨리 돌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해서 시작해서 또 대박을 낸 분입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가 고민했다는 거죠. 뭔가를 창의적으로 혁신적 요소를 줬기 때문에 다 아이템들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친구가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만여러 커피숍을 오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죠. 아유, 인테리어를 크게 하시는데 좀 괜찮겠습니다. 잘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 잘 되죠. 근데 어떻게 잘 되죠? 그러면 예? 아니요, 제가 묻는데 어떻게 잘 되죠?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봤는데, 내가 이 정도 시장을 다녀봤는데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창업은 망해요. 우리 창업에서는 전성후전입니다. 전성, 먼저 승리하고 후 전쟁이 임한다. 어떻게 해요? 충분한 시장 조사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나 혁신적 요소를 충분히 두고 가야 된다. 그 충분히 둔다는 것들은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고객이 원하는 제품 뭡니까? 결국은 팔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원하는 제품, 내가 원하는 상권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팔면 되겠지만 고객은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에서는 고객 설문, 니즈 분석하도록 무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물어보고 고객을 대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매 욕구에 대한 패턴 이런 분석들 많은 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객을 보고 또 피버팅하고 또 바꾸고 또 다시 검토하고 하는 이런 툴들 중에는 뭐 린스타트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다른 차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이템 개발 중에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디자인 띵킹이죠. 디자인 싱킹을 오늘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성공을 한 분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이 뭐냐면 디자인을 생각한다. 자, 우리는 디자인 싱킹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 중심을 하라. 인간 중심이다 하면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싱킹은 몇 가지 단계를 두고 있어요. 5가지 단계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감을 하도록 두고 있어요. 디자인 싱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는 공감을 하도록 해요. 두 번째는 그 공감된 것들을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반복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겁니다. 자, 쉬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고무장갑 얘기를 많이 해요. 주부가 설거지를 하는데 고무장갑을 찌고 설거지 하니까 어떻게 손에 땀이 생기죠. 그래서 장갑을 찌르면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땀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장갑에 목장갑을 끼고 설거지해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데 번거로워요. 두께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다시
이걸 어떻게 고민하죠. 이렇게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서 하듯이 공감이, 첫 번째 고무장갑이 땀이 생긴다. 공감했죠. 그다음에 땀이 어떻게 생긴다.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목장갑을 쥐고 써봅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죠. 목장갑을 쥐고 테스트, 설거지 해봅니다. 해보니까 두껍다. 다시 3번으로 돌아가요.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목장갑을 버리고 고무장갑 안에 천으로 얇게 도포를 합니다. 써보니까 훨씬 낫더라. 하는 거죠. 그게 프로토타입 만들죠. 그 다음 테스트하고. 이렇게 계속 피보팅해서 피드백에서 돌아가서 다시 만들고 나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고객을 또 만나죠. 만나서 가능한지 테스트해보고 좋으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툴이다. 이 툴을 제일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국내에도 디자인 싱킹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요. 이 과정만 해도 한 기본 시간이 4시간을 하고 보통 8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실습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이 디자인 싱킹 수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를 소개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만들고 그 다음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창업을 지도하고 또 멘토링 할 때 또 멘티에게 이 과정을 계속 여러분 머리에 두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 공감하지? 그렇죠. 공감한데 이게 뭐가 문제 있었나? 이 문제를 하자. 이게 정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 좋겠는 아이디어를 내자. 같이. 그래서 계속 지도할 수 있죠. 그래서 내는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계속 피드백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창업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뒤쪽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소개해 드렸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정의한다. 아이디어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디자인 싱킹 공감이 나왔죠. 자, 다시 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때 뭐 때문에 만들어냅니까? 문제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죠. 그 해결을 어떻게 해요? 창의적으로 해결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창의적인 요소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도 있고 나 타인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앞부분에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지금 내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개선해가고 융합하고 복합하고 하는 것들 단계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걸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아이템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창업 지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고객이 만들 수 있는 필요한 거, 고객이 요구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걸 고객의 니즈, 그죠? 또 하나를 마지막으로 예를 든다면은 고객의 니즈를 같은 값이면 니즈보다 더 원하는 원치를 주라고 얘기를 또 많이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니즈는 밥이죠. 그런데 이거를 글로벌하게 봅시다. 한국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유럽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같이 3일 동안 밥을 굶으면 니즈는 배고픈 거죠. 그런데 창업자는 뭘 봐야 되냐면 배고픔을 보는 것과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원치를 봐야 돼요. 이왕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는데 미국 사람에게는 스테이크를 판매하고 한국 사람에게 된장찌개를 제공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감동을 줄 수 있죠. 감동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부가가치다는 거죠. 더 많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왔다는 거죠. 그 아이템으로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지. 그냥 밥을 판다면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원치를 통해서 아이템을 좀 고도화시켜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다음 또 우리 단계에서 있을 때는 그 분야에서 좋은 툴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